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운동방정식의 예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운동방정식을 배웠었죠. 운동방정식. 그래서 뭐라 그랬었죠? 알짜힘을 구해가지고 운동을 분석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짜힘을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서 운동을 분석한다 그랬었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개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저번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한물체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물체로 보는 거죠. 한물체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얘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야 돼요. 얘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찾는데 그게 바로 뭐죠? mg가 되고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왜 작용하죠? 중력 때문에. 중력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한테 작용한 힘이 뭐였죠? 장력 T였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도 장력이 T라 그랬었죠. 근데 한물체일 때는 뭐가 나와요? 내력하고 외력이 나옵니다. 그럼 내력은 뭐죠? 요게 내력이 됩니다. 요게 한물체니까 한물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얘가 플러스 내력입니다. 왜 그렇죠? 한물체니까 가속도도 같다 그랬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t, 얘가 마이너스 t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력이 있습니다. 외력은 얘가 플러스 mg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n이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mg입니다. 근데 얘는 뭐라 그랬었죠? 상쇄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랑 얘가 상쇄가 되고 얘랑 얘가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는 거죠? 요것만 남는 거죠. 외력은 요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한물체라는 건 뭐니? 두 개를 질량을 더하면 돼요. 얘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움직입니다 하면은 일단 가속도를 적으시죠. 그런 다음에 얘가 왜 움직이니? 외력을 받아서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외력, 얘는 질량.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얘가 가속도죠. 근데 이게 같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죠? F는 ma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가속도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가속도는 빨리 구하는데요. 요런 내력들은 빨리 못 구하죠. 그럼 내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얘의 알짜힘은 얼마냐? 스몰 m의 알짜힘은 얼마니? 하면은 이제 원래 하던 식으로 하면 되죠. ma인데 여기다 대입해서 장력은 어떻게 되죠? mg에서 빼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mg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문자로 써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숫자로 쓰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가속도만 빨리 구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는 다시 저 운동방정식 쓴다는 거. 어느 거 구할 때? 이 내력들, 장력이라고 하는 내력들을 구할 때는 다시 저 운동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시간하고 연결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운동방정식들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편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라지 M하고 스몰 M. 얘가 있는데 제가 얘한테 외력을 주는 거예요. 외력을 주는데 일단은 특별한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마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찰이 있으면 반대로 작용할 텐데 마찰은 없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죠? 한물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같고요. 제가 한물체처럼 하나의 개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맨물체니 한물체예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입니다. 그때 외력은 얼마니? 라지 F죠. 얘네는 각각의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상쇄가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잘 안 물어봐요. 가속도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뭘 물어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라지 M이 스몰 M을 미는 힘은 얼마냐? 혹은 스몰 M이 라지 M을 미는 힘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미는 힘이라는 게 뭐죠? 이제 내력 구하라는 거죠. 내력. 얘는 외력인데 이제 내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각각의 물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라지 F의 힘을 받아서 잘 움직이는데 문제는 얘가 앞을 막고 있어요. 막으면은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힘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얘 입장을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라지 F의 힘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라지 M이 얘를 미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얘네 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왜 그렇죠? 둘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물체로 봤을 때는 상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힘 자체는 도대체 왜 생겼냐는 거죠. 이 힘의 출신 성분은 뭐예요? 이 힘의 출신 성분은 바로 정지 관성입니다. 누가 정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몰 M의 그 정지 관성 때문에. 스몰 M은 정지하고 싶어요. 왜? 힘을 직접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라지 M이 미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다 녹아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예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각각의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라지 M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F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하세요. 그러면은 F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움직입니다. 누가? 라지 M이. 그 다음에 스몰 M은 이렇게 됐죠. 얘는 요 힘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지 M이 스몰 M을 미는 힘은 요 힘이죠. 요 힘을 구하시면 돼요. 요 힘은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이거잖아요. 아니면 얘네 둘을 연립해서 먼저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푸셔도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질량은 질량끼리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각각의 RGM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질량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하죠. 30N으로 힘을 주면은 만약에 얘가 10kg고 얘가 5kg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30N을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죠? 2대 1로 나눠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의 RGM은 20N이고 얘는 10N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숙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보면 얘가 얘를 미는 힘은 질량이 2대1이니까 10N이네. 이렇게 눈을 읽게 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숙달시키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예가 있다는 걸 보시고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도르래인데 여기에 이제 추를 2개, 물체를 2개 다는 겁니다. 하나가 라지 M이고 스몰 M이어서 라지 M이 스몰 M보다 질량이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손을 놓으면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라지 M의 R자임을 받고요. 장력이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뭐죠? 장력이 똑같이 작용을 하고요. 대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힘을 표시하고 방향을, 즉 좌표축을 설정해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왜 가속도가 같죠? 같은 하나의 물질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R자임을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라지 M은 시그마 F는 라지 mg 마이너스 t고 움직입니다. 누가? 라지 m이. 그 다음에 스몰 m은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스몰 mg고 움직여요. 누가? 스몰 m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질량이 빼지고 여기서는 질량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상식적으로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없는 것보다는 느리게 내려가겠죠. 얘가 없으면 그냥 자연낙하를 할 텐데 얘가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죠.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를 정확히 어떤 비율로 천천히 내려가는지를 관계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물리학이고, 특히 그 부분 중에서도 운동방정식이 그거를 물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속도만 구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하나의 물체, 즉 하나의 개로 보고, 그러면 하나의 개면 하나의 물체니까 하나의 물체라는 근거는 뭐죠? 질량을 더해요. 걔가 움직이나요? 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래도 가속도 쓰십시오. 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얘랑 힘의 방향이 같네요 하면 틀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힘이고, 얘는 운동 방향하고 같은 힘이잖아요. 그래서 라지 mg는 플러스로 쓰고 스몰 mg는 마이너스로 써야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계산은 노란색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장력은 mg 플러스 m 뭐 이거잖아요. 이게 귀찮아서 안 푸는 거지 어려워서 못 푸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장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로 빨리 구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개로 구하고, 혹시라도 장력을 물어보면은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방정식의 다양한 예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 B라든가 삼각 함수라든가
뭐 그런 거 왜 써먹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다 물리학에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이물체는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 왜 등가속도 운동을 하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요걸 배우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운동방정식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쪽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갑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하니까요. 근데 두 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행사변형법을 써야 되죠. 평행사변형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R자임이 생깁니다. 근데 이 R자임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겠죠. 이 각도가 일정하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등가속도 한다는 증거고,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유추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혹은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좌표축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좌표축도 제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꼭 요렇게 여러분이 보기 좋게 전형적인 XY 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도. 근데 수직이면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X, Y라고 해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위쪽을 뭐 플러스로 하는 게 편해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니까 문제는 뭐예요? 수직항력은 Y축 좌표에 나란하지만 mg, 중력은 X축 좌표에 나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힘의 분해라는 게 나오죠. 힘의 분해가 뭐라 했었죠? 임의의 방향 힘을 내가 아는 방향 힘으로 표현한다는 거였죠. 그게 바로 힘의 분해입니다. 그럼 뭘 이용해서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 B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 간단합니다. 얘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봤을 때도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Y축이니까 FY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을 X축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가 90-세타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억각으로서 세타가 돼요. 그래서 mg와 fx는 세타, 각을 마주보는 게 높이라 그랬죠? 빗변분의 높이 관계가 뭐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mg분의 fx예요. 그럼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에 의해서 fy와 mg는 무슨 관계죠? 코사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제 각각의 힘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fx가 사인이고 fy가 mg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우죠?
시그마 fx는 뭐죠? fx밖에 없는데 그 fx가 얼마죠? mg sin 세타입니다. 걔가 움직이죠. 누가? m이.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어떻게 돼요? 수직항력이 위고 fy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플러스, fy는 마이너스인데 fy가 mg 코사인 세타죠. 이게 0입니다.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실까요? 따라서 여기가 m이 지워지잖아요. 가속도는 g sin 세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뭐죠?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얘 가속도 같은 거 보면은 중력 가속도 g보다 어떻게 되죠? 작죠? 작다는 건 뭐죠? 사인은 1보다 보통 작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요. 예, 1보다 작으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자유 낙하보다 느리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유 낙하는 뭐죠? 그냥 이렇게 얘가 뚝 떨어지는 건데 얘는 빗면을 타고 갔을 때는 가속도가 자유 낙하, 즉 중력 가속도보다는 작다는 거죠. 느리다는 겁니다. 느린 거가 뭐에 비례해서 느리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에 비례해서 느리다는 거죠.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는. 예.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리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자연현상을 수학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죠. 예. 물리를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 수학을 잘 하고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무조건 물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예,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mg가 뭡니까? 여러분 웬만한 수평면에서 이러한 수평면에서 얘가 받는 수직항력은 얼마죠? mg죠. 이게 같습니다. r점이 0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게 빠졌는데 이거는 마찰계수라는 비례 상수고 어쨌든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힘의 크기는 받치는 힘의 크기랑 같다는 거죠. 그거에 비례하는 건데 보통의 수직항력은 mg인데 여기서는 mg 코사인 세타니까 보통의 그 mg보다는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건 뭐예요? 잘 미끄러진다. 수직항력이 작으니까 마찰력이 작아서 잘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잘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예. 어디보다? 이렇게 수평면보다는 저 빗면이 더 잘 미끄러지는 거고요. 뭐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나온 결과들로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 방정식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한 실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